여러분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많이 구분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쫓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은연중에 우리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좋은 감정은 수용하지만 나쁜 감정이라고 믿는 것은 없애거나 억누르려고 하죠.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거는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일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론 위험하기도 하다고요. 긍정적인 감정은요, 자기 합리화와 기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때도 있고요. 자기 성찰의 부재를 뜻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찰이 깊고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더 깊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만나는 불안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인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의 불안은 건강한 불안, 건강한 혼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심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우리한테 위안을 주나 봐요. 여러분은 콤플렉스 있으신가요? 저도 콤플렉스 찾으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한때 걸려 넘어졌던 것들이 바로 콤플렉스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죠. 그 지점과 연결이 되면요,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이미 물 건너 가고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흥분하고 공감은커녕 심한 거부감만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다고 해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라면 자기를 살펴보는 일은 동시에 돌아가는 오른쪽 페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전거의 왼쪽 오른쪽 페달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안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즉시 자전거는 멈추고 넘어집니다. 자기 성찰의 부재는 공감을 방해하는 허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공감받지 못하고 넘어간 상처는요, 일방적인 계몽과 충고의 형태로 상대방의 마음에 칼로 꽂히기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외로워져.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해. 자기가 선택한 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런 표현들 참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은데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듣는 이에게는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요. 그저 겉보기만 좋은 말이라고요. 사람은 옳은 말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모순을 안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와 너그러움, 공감력, 그 자체가 스스로를 돕고 결국은 자기를 구하는 거죠. 진심으로 나에게 묻고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대놓고 지금 물어봤는데요. 우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스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죠.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천천히 느끼고 묻고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혹은 모름지기 교육자니까, 이 사람은 상담가니까, 이렇게 뭔가 붕어빵 같은 틀로 상대를 짐작하고 넘겨짚는다고 해요.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장애물이 될까요? 경력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으로 한 사람을 미루어 짐작하고 규정하는 것은 집단 사고라고 말하는데요. 집단 사고는 유일성이나 개별성 같은 한 존재의 심리적 S라인을 두루뭉술하게 지워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틀로 자꾸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성을 지우는 집단 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판단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지우고 봐야겠죠. 바로 이어서 유형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촉수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더듬이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각자의 기질이나 취향, 삶의 경험 등을 통해서 뭔가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류하거나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슷한 DNA를 가진 인간들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여러 유형론의 틀 앞에서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라는 명제는 초라하고 부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을 어느 특정 유형으로 바라보는 일반화의 시선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유형론들은 그 잣대를 만드는 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요, 혈액형 틀 짓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그 틀 안에서 넣고 판단한다는 게 문제죠. 저도 성향 진단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꼬리표를 만들지 말자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 꼬리표가 만들어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집단 사고를 하거나 뭔가 유형론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서 감정 노동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 누가 제가 돼버리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고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감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탈진만 한다고요. 공감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너도 있지만 나도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그런 감정적 교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잘 모를 때는 아는 척 끄덕끄덕 하지 말고 더 상대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수용하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건 공감에 대한 강박이지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소모만 엄청나고 그렇게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진단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공감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잘 습득하게 되면 마치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공부가 일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야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적절한 질문이요. 자기 결론이 담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자꾸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모두가 서로 다른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네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갖고 그의 속마음을 알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물어봐주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노력, 태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공감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여러 개 쳐봤는데요. 우리는 그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고 비난까지도 하죠.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이 든다는데 그걸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도요. 공감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팠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이야기가 외면당하고 공감받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내 고통이 충족평판의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인데요.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파서 못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낼 고통 위에 소금이 뿌려졌던 경험이 그 상처를 못 꺼내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공감을 받고 털어내야만 머릿속에서 자기 상처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픈 기억의 습격 속에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우리 피하지 말고요. 그 아팠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깊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공감이란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요. 계몽은요,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런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고요. 마음의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집중해서 우리는 묻고 듣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그 전모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해요. 이런 그 핑퐁 게임,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주파수가 맞아가는 거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땐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고요.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다 보면 나 공감되지 않는데 공감되는 척 해야 되나? 이거 거짓 공감이라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적절한 사례 하나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 표정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화나고 풀죽은 목소리로 대꾸했대요. 오늘 부장한테 욕을 실컷 먹었는데 오후엔 다시 사장실에 불려가서 또 참. 그럴 때 아내가 아니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한테 어디다 대고 욕이야. 내가 가서 다 박살내줄 거야. 다 나오라 그래. 라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가 진짜 회사에 쫓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내의 존재 때문에 마음 한쪽에서는 해빙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때 부장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왜 또 그랬어?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이렇게 바른 말 했다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나만 여러 생각과 걱정을 한다고 여긴다면 상대방을 한 개별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그 상대방도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한 개별적인 존재라고요. 남편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은 그닥 염려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는 우리가 유독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절제하는 건 아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여겨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요, 응급 대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공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고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공감을 방해하는 허들 6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통념들,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내 안의 컴플렉스, 다섯 번째는 집단적인 사고, 여섯 번째 유형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방해하는 허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이 실전에서 말한 6가지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첫 번째, 진심으로 궁금해야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나에 대한 공감이 타인 공감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고요. 네 번째, 상처받은 상대에게 온 체중을 실어서 사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충조평판하지 않기. 여섯 번째, 거짓 공감도 공감입니다. 응급처치가 먼저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때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적정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정혜신 박사님이 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 공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